넷플릭스가 예전에 굉장히 대단한 회사였잖아요. 지금은 얼마나 많은 또 경쟁 상대가 생겼어요. 예를 들어 디즈니도 그 넷플릭스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고요. 그런 사업 영역으로 진출을 했잖아요. 거기다가 또 애플도 역시 컨텐츠 하고 있고, 그리고 아마존도 이번에 최근에 MGM을 인수를 하면서 그 컨텐츠 업계로 뛰어들었어요. 반갑습니다. 투자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들려드리는 한주주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도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주식 매도하는 타이밍이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. 저도 역시 뭐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투자계의 대부인 워런 버핏은 그 매도의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. 나는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않겠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생각으로 좀 매도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걸 워런 버핏이 뭐 이렇게 매도 안 한다고 하지만 가끔 하기도 하잖아요. 예를 들어 저기 항공사 주식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수를 하더니 1년도 안 돼서 뭐 다 팔아버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애플 주식도 뭐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한 4% 정도 매도한 적 있어요. 그때 애플 지분 한 4% 정도,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4% 정도를 매도를 한 다음에 되게 후회했대요. 아, 역시 애플 주식은 파는 게 아니야. 이러면서 좀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그러면 버핏이 말하는 매도의 타이밍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참고한 거는 버핏의 주주총회 영상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.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다른 더 좋은 투자가 있을 때 현금이 필요하면 매도를 한다라고 해요. 근데 지금은 버핏이 현금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과거에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. 과거에는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보다 현금이 훨씬 더 적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이제 좀 주식을 팔아야겠죠. 그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. 그게 벌써 근데 60년 전 일이라고 해요. 지금은 현금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파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필요한 투자가 있고 더 중요한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을 분명히 팔 수도 있어요.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팔 수도 있는 거겠죠.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거주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미혼이거나 하면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.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이 워낙 적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미뤄야 될 문제일 거예요. 실거주는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있을 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 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. 저는 그거는 이제 조금 위험하다고 과거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렇게 실거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을 파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이게 이제 버핏도 말했던 내가 이제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수도 있다라고 말한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겠죠. 물론 실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지금 현재 너무 고가다. 그래가지고 아,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꼭지를 잡는 거 아니야, 상투 잡는 거 아니야, 막 이런 걱정도 되실 건데 집값이라는 게 그렇게 폭락한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잖아요. 뭐 IMF 같은 위기가 오면은 폭락할 텐데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폭락하지도 않아요. 그 폭락해봤자 20% 떨어지거든요.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집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적고 그렇고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전세살이 하다 보면 이런 전세살이 서름 같은 게 있어요. 여기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은 동탄인데 동탄 이 신도시만 해도요. 한 2, 3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가 2억 넘게 올랐죠. 2억 넘게 올랐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갑자기 그렇게 전세금 2억 넘게 오르면 그 돈이 어디서 나요? 그렇게 큰 돈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. 거기다가 또 이제 갑자기 집주인이 우리 집으로 이제 들어온대.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영끌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영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 영끌이라는 게 은행에서 그렇게 못 갚을 정도로 대출을 해주지는 않아요. 은행에서 정말 많은 대출 규제들이 있거든요. 어떤 대출 규제가 있냐? DSR, DTI, 뭐 LTV 뭐 이런 막 대출 규제들이 있어요. 제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되게 많은 대출 규제가 있는데요.
그런 대출 규제 다 따지고 나면 얼마 돈 받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그 영끌이라는 것도 내가 결국에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영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진짜 현재 시드가 있다면 그런 대출 받아가지고 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워렌 버핏이 말하는 매도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사업의 경제적 특성을 재평가할 때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이 사업의 경쟁 우위랑 한 수년 후에 생각하는 그 사업의 경쟁 우위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. 애초에 내가 이 주식을 살 때는 이 기업의 그런 미래가 아주 이제 좀 탄탄할 것 같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이제 좀 세상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3년, 4년, 5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 기업이 옛날만큼의 경쟁력을 가지지는 않았네.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제가 좀 친숙한 기업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.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아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.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과거 한 5년 전의 경쟁 우위랑 지금의 경쟁 우위랑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? 5년 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보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근데 지금의 경쟁 우위가 그 5년 전의 경쟁 우위랑 같을 수 있을까요? 지금은 얼마나 많은 또 경쟁 상대가 생겼어요. 예를 들어 디즈니도 그 넷플릭스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고요. 그런 사업 영역으로 진출을 했잖아요. 거기다가 또 애플도 역시 컨텐츠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도 이번에 최근에 MGM을 인수를 하면서 그 컨텐츠 업계로 뛰어들었어요. 구글도 그렇죠. 구글도 지금 유튜브에서 그런 서비스 이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. 구글도 이렇게 돈을 내고 이제 영화를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막 진짜 대기업들이 막 진출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예전에 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? 넷플릭스가 예전에 굉장히 대단한 회사였잖아요.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전역에 퍼져 있던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그 대단한 컨텐츠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 진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그걸 한 방에 무너뜨릴 정도로 넷플릭스가 되게 이제 강력한 사업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. 그리고 그 이제 시장을 완전히 독점을 했던 거예요. 이 기업에서 되게 좀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옳은 이야기를 할 때는 하극상도 따지지 않아요.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기업 문화가 특이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렇게 플랫폼이 갖춰져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한 뭐 5년 정도 이렇게 아주 꾸준히 오랜 시간 보유를 하신 분이다 하더라도 좀 이제 미래에는 이렇게 다른 경쟁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보유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짧은 기간 뭐 분기별로 한번 해야 된다든지 1년마다 한번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내가 계속 이 사업의 영역을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애초에 좀 투자를 좀 섣불리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오랜 기간을 두고 보되 그 전체적인 그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버핏은 이런 이유로 주식을 팔진 않는 것 같아요. 어떤 이유냐면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뭐 악화되거나 미래의 경제 위기를 예측을 해가지고 미래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그런 건 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몇 개월 후에 경제 위기가 닥칠 걸로 예상된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팔아야 된다. 그런 거는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런 게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팔기도 하는데 그런 게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바라본 버핏의 투자예요. 그래서 그 경제 위기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겠죠.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팔아서 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또 그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 완벽한 투자가 될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알기를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버핏도 잘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현재 그 버핏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진짜 오래 가지고 있었잖아요. 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.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1988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. 아멕스 같은 경우에는 1991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 질레트는 1989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. 이거 지금 따져보면 거의 막 3, 40년 동안 한 주식을 쭉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.
그러니까 뭐 경제 위기고 뭐 그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 기업에 내가 자금줄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유를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매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 좀 저는 궁금해요. 저도 피처럼 이렇게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 보려고 많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경쟁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. 현재 저는 뭐 오래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하면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한동안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. 근데 팔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. 팔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뭐 팔겠죠. 근데 팔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애플이나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 이유는 없는 회사인데 단지 좀 현금 보유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. 그래도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버핏처럼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경제적인 위기에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하면 너무 좋겠죠. 그게 성공적이면 아예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은 거예요. 여러분들께서도 그 각자가 가능한 영역에서 매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워런 버핏이 말한 그 두 가지 포인트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말한 첫 번째 그 매도의 포인트는요.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나타났을 때는 팔 수 있다. 저는 이거 이제 실거주집이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사업의 특성을 재평가할 때, 그러니까 사업의 경쟁 우위가 예전 같지 않을 때는 이제 팔아볼 수도 있겠다. 요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이제 상황에 맞게 요 내용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매도 원칙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주주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.